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호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수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네 번째예요? 네. 빠르네.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요즘에 저희 사무실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하고 있는데 예년과 다르게 좀 업무량이 많아졌어요. 왜 그러는 거죠? 네. 그 주택 임대 네. 소득이 올해부터 전면 과세가 되면서 네, 그렇죠. 네. 그에 대한 좀 관심도가 높아졌고 또 그에 대한 사업자 현황 신고에 대한 중요성이 좀 커지고 있어서 네. 좀 일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이 네. 이제 2018년 기소까지는 사실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도부터는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다 전면적으로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네. 뭐 세무사님도 그렇고 이제 그 주택임대 사업자 내신 분들이 조금 할 일이 많아지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임대 관련해서 네.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한 부분 디테일하게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임대 소득은 1주택인 경우에는 과세가 안 돼요. 1주택인 경우에 네. 근데 다만 네. 9억 원을 초과하는 예. 고가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가 아니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네, 주택 임대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 방금 말씀해주신 9억 원이라는 게 네. 기준시가인가요? 아니면 뭐 시가인 거예요? 네. 기준시가. 기준시가? 네. 기준시가로 9억 원이 넘는 주택인 경우에는 네. 주택이 한 채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소득이 과세가 된다. 네, 맞습니다. 다만 그 기준시가 9억 원이 안 되면 과세가 안 된다. 네. 그러면 이게 방금 말씀해준 이 9억 원 기준이 1주택 기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게 네. 그러면 이제 뭐 공동명의라든지 네. 뭐 부부가 같이 가지고 있다든지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네.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이 한 채인데 뭐 전대를 놓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조금 1주택을 판정하기가 네.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네, 네. 다가구 주택은 한 채를 네. 소유자의 주택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네. 구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네. 각각 네. 다 주택수를 따로따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가구 주택은 뭐 호수가 아무리 많아도 등기상 하나 주택을 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일에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즉 다세대 주택인 경우는 네. 다 각자 네, 맞습니다. 한 채 주택으로 본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소유의 같은 경우에는 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고요. 지분이 가장 큰 사람. 네. 네, 네. 그리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네. 각각의 주택수로 봐요. 그럼 지분이 다르다고 하면 큰 사람 주택이고 네. 같으면 둘 다 한 채 한 채.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면 네. 각각 한 채씩이 되겠죠. 51대 49면. 그럼 51%. 그렇구나. 네, 한 주택수. 1%에 따라 많이 달라지네요. 네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예를 들어 3명이 보유를 했는데 2명이 네. 지분율이 같아. 네. 40대 40이고 1명이 20이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이 합의를 해가지고 한 사람의 주택으로 볼 수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저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죠. 네. 그리고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수에 포함을 하고 지분이 부부, 네. 그러니까 지분이 동일하면 네.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경우에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네. 주택 한 채로만 봐요. 그러니까 아까 공동명의 하더라도 부분이 아니냐에 따라 또 다르네요.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부부가 네.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네. 주택수 계산할 때는 합산해서 우리 양도세 계산할 때도 뭐 그런 거죠. 네. 이제 제가 있고 또 와이프가 한 채 있다. 그럼 네. 두 채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전대나 전전세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주택수에도 포함을 하고 네. 내 임대를 받아가지고 네. 전대나 전전세를 주는 임차인의 네. 주택수에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각각 다 한 주택 본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 건물주도 주택수에 포함되고 전대 놓는 사람도 포함인 네, 거고. 맞습니다. 하면 안 되겠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간주임대료라는 게 있는데 간주임대료가 뭐냐면 우리가 임대 보증금을 받아서 네. 은행이 예금을 하면 이자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 발생된 이자를 음. 월세로 네. 간주를 해서 네. 월세처럼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소득이 발생한다, 이자 소득이 네. 발생한다라고 네. 보고. 네. 네. 그걸 간주 임대료를 네. 월세로 간주를 해서 네.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네. 그 간주 임대료는 네. 모든 뭐 주택을 다 대상으로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예.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이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네. 이자율만큼 과세를 네. 한단 네. 말이죠. 네. 소득으로 봐서. 네. 3주택 이상도 네. 모든 3주택 이상을 다 과세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네. 기준이 있어요. 예. 가액 기준이 있고 면적 기준이 있는데 가액 기준으로 공시가액, 공시가격 네. 2억 초과 2억 초과. 네. 예. 그리고 면적 기준으로는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네. 2억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네. 간주임대료를 과세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택이 네. 3주택이 돼야 되는 거죠. 3주택 이상이.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네. 이 간주임대료가 이제 과세 대상이 되려면 주택이 세 채 이상이어야 하는데 네. 그 주택 세 채를 판정하는 기준에서 네. 공시가격 2억 원 네. 또는 면적 기준 40제곱미터가 네. 남는 주택은 이 세 채를 카운트하는데 포함이 된다. 네, 이 맞습니다. 말씀이죠. 네. 정리 잘하죠. 네. 정확합니다. 예. 그리고 수익 금액 기준으로 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네. 분리과세로 과세를 하고 네.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2천만 원 기준으로 네.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죠? 네. 참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번 정리할게요. 네네. 그러면 2천만 원 기준으로 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하거나 네,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네. 2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 분리과세는 안 되고 네. 종합과세만 된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네. 자, 그럼 세무사님, 네. 그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2천만 원이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분리과세라고 하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분리과세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의 네. 필요 경비율이 네. 공제가 돼요. 50%. 네. 그리고 기본 공제에 20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네. 세무서에만 등록이 한 게 아니고 네.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렇지. 등록을 네. 한 경우에는 네, 네. 혜택이 더 있어요. 필요 경비율을 네. 60%까지 적용을 해주고 네. 기본 공제도 네. 2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 적용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네. 세무서에도 등록을 하면 네. 이 필요 경비율도 늘어나고 네. 소득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도 늘어나고 네. 네. 네, 등록을 해야겠네. 네. 네.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음. 근데 다만 이제 기본 공제 아까 네. 400만 원, 200만 원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는 뭐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예. 종합소득이 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을 해줘요.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네. 400만 원 공제해준다. 200만 원 공제. 200만 원. 네,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 공제 400만 원 있고 200만 원 있는데 네, 네. 이거는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다른 종합소득 그렇지. 금액이 네. 2천만 원이 이하인 경우에만 네, 네. 공제를 해주겠다. 네,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분리과세에서 혜택 더 늘어난대요. 네, 네. 네, 혜택 외에 또 네. 추가적으로 감면 혜택이 또 있어요. 세액 감면. 네, 세액 감면. 네, 네. 세액에서 네. 일정 금액 비율을 감면을 해주는데 요건이 있어요. 네, 네. 기본적으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것 85제곱미터 네, 네. 이하이고 예, 예.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이 초과하면 안 되고 네. 네. 그리고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가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안 돼요. 네. 상당히 많은데.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4년 또는 8년 이상 네. 임대 기간을 채워야지만 예, 예. 감면을 해줘요.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들이 네. 애초에 그 이제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네. 세무서에 등록할 텐데 애초에 이 요건에 거의 대부분 해당하는 분들이 아마 등록을 할 거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요건이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록을 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여기 요건 충족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건이 충족만 된다 그러면 네. 분리과세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네. 필요경비 60%, 네. 기본공제 400만 원 받을 네. 수 있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네. 세액 감면 네. 뭐 30%, 75%를 네, 네.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방금 말씀해주신 세액 감면 네. 이런 것들은 뭐 수익 금액이 얼마여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수익금액 기준이 아니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런 요건들만 맞추면 되기 아. 때문에 그 요건에는 수익금액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 금액은 상관이 없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세무사님, 네. 지금까지 이 주택임대사업 소득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세무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텐데 두 군데 다 꼭 해야 되냐? 네.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꼭 두 군데 다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하는 거는 네.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의무사항 아니다. 네, 다만 이제 지자체에 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그 혜택이라는 거는 네. 주택을 취득을 할 때 네.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있지. 네. 또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재산세 감면, 네, 네. 그리고 양도소득세 뭐 중과 배제, 예. 네, 그건 이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그런 혜택이 있었었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필요경비 네. 분리과세인 경우에 필요경비 60%, 그렇죠. 네, 그리고 기본공제 400만 400만 원, 네. 네, 그리고 뭐 의료보험료들 네. 뭐 감면, 네. 이런 혜택들이 있어요. 이거 받으려면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된다? 네. 어. 네, 근데 뭐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임대 소득이 있으면 네, 임소득이 있으면 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는 의무사항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또 있나요? 있죠. 네. 계속 해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임대 수입이 있는데, 네. 2천만 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냐, 네. 말아야 되냐, 네. 진짜 많이 질문을 하셔서,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런 질문은 사실 어찌 보면 좀 당연한 네. 건데, 그러니까 이게 2018년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질문들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2019년은 전면 과세로 전환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무조건 내가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네. 2주택 이상부터는 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주택 수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소득보다는? 그러니까 네. 음, 내가 1주택 뭐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 네,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되지만 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 네. 뭐 사업자 뭐 단돈 100만 원을 받아도 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뒤이어서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주택이 한 채야. 네. 한 채입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냐?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거의 연장선이죠? 그렇죠.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채의 경우에는 음. 내가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네. 비과세기 때문에 예, 예. 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고 아, 9억 원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네네.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사업자 네.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뒤이어서 또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어서 질문 또 드려볼게요. 네. 자, 그러면 사실은 이 사업장 자체가 네. 단독 명의가 아니라 공동 명의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부부라든지 혹은 또 뭐 제3자이든 뭐 가족이든 네. 공동 명의자들이 많은데 또 이런 경우에는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좀 많이들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당연하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네. 하나의 거주자로 의지해서 네.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하고 그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서 네. 그 소득 금액을 배분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 명의여도 네. 그 사업장 하나를 네. 하나에 대해서 일단 계산을 하고 배분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분율에 따라서 각각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각자 들어가는 거다.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세무사님, 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주택 자체가 뭐 단독 주택이거나 일반 아파트일 수도 있는데 네. 상가 주택인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상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네. 주택임대 사업자는 뭐 어떻게 내야 되는지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상가 임대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자 등록을 네. 일반 임대로 해서 네. 일반 부동산 임대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일반 가세든 간이 가세든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 임대 사업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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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일반 임대 네, 네.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거기에 네. 주택 임대를 추가를 하시는 거죠. 아, 기존에다 추가한다. 네, 추가를 하시면 되고 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고 그 부가세 네. 신고를 할 때 예, 예. 면세 수익 금액에 네. 주택 임대 부분을 네. 금액을 기재를 해서 네, 네.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기존에 있는 그 사업자 등록에 네. 추가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는 할 필요가 없고 네. 다만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그 네.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를 하면 된다. 네, 면세 수익 금액에 기재를 하면 네, 되는 면세 거죠. 수익 금액에.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정리가 되시나요? 깔끔합니다. 네. 자, 이상으로 저희 주택 임대 관련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고 주택 임대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댓글이나 네. 메일로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또 추가 영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 영상을 찍어서 네. 저희가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택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도 있고 네. 굉장히 또 궁금한 점들이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왜냐면 뭐 올해가 이제 전명받은 첫 해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너무나도 궁금한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네. 세밀한 부분부터 네. 뭐 다 궁금해하셔서 네. 또 어떤 거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회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주택 임대 또 등록과 관련해서 음. 이게 나중에 주택 양도세 부분과도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러한 부분은 제가 또 별도 영상을 또 촬영을 해서 네, 좀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택임대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그러시죠? 네. 인사할까? 인사요? 뭐 이거 해야 돼요? 빨리 해봐요. 지금까지 세부사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했는데? 아.